영광의 자리 옆방에서 탈취였어. 근데 GPT가 빈칸도 60%로 뚫리는데 되지 않을까요? 왜요? 분포가 아니 이 커널 매스도 써서 올려야 되는데 천을 매수로. 그래서 분포가 이상한 애를 커널 매스라고 떠가지고 차원을 올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차원을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 인베딩 새로 해야 되나? 네, 인베딩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인베딩을 기대하고 이렇게 저도 되게 사랑하는 지금 자체 오픈 AI인데 게 지금 하신 게 그 푸네야 인베딩을 coordinate 인베딩도 이거 어제 이제 한 줄로 찍는 게 좋아. 네, 안녕하세요. 들리죠? 들리는 거. 네. 비디오를 켜볼까요? 네. 멋있다. 잠시만요. 좀 이런 거 아니야? 번호가 아닌가? 네, 문제 번호. 네, 오늘은 일단 이 스탠포드 강의에 있는 슬라이드를 제가 일단 그냥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이 기존의 그런 학습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곁다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여기서 기존에는 이런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어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 딕셔너리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학습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일종의 슬랭처럼 이런 식으로 좀 변형된 말인, 이건 의도적으로 변형된 말인 거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오타이죠. 오타가 있고, 어떤 거는 이것도 약간 이제 기존에 있던 단어에서 뭔가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그런 복합어 이런 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때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이런 뭐라고 하죠? 그 키워드 같은 걸로 대응을 다 시키는데, 얘네들은 이제 언노운 키워드로 대응을 시키게 되면서 이제 학습을 사실상 여기는 못하는 거죠. 기존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낭비가 되게 되는데, 저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저 수능 영어 공부할 때, 저 이렇게, 저는 약간 이런 워드 모델이었구나 생각한 게, 저한테는 정말 많은 단어가 언노운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꽤 많이 풀 수 있었어요. 자, 한 지문에 언노운 단어가 이제 한 7개 있었는데, 7, 8개 있었는데, 열심히 보다 보면은, 바이다이렉셔널하게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득 받았어요. 기억이.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딕셔너리 만들지 말고 약간 가능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자주 쓰이는 뭐 if I라는 이런 부분이 붙으면 어떤 보캐블러리적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얘네도 하나의 그 학습시킬 수 있는 단위로 넣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byte pair encoding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보캐블러리를 이제 캐릭터하고 end of word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붙어 다니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캐릭터를 서브워드로 나눠서 이제 원하는 그 크기를 가 되도록 만든다는 건데, 이제 대충 설명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서브워드 개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예시 같은 경우 여기서 아까 기존 단어들 말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걸 예시를 봐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transformify 같은 경우는 transformer라는 단어 fi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거는 이제 적당히 한 두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있는 end of word라는 단어를 지금 제시를 해준 상태고, 앞에 거는 다 캐릭터로 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합친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 없네요. 중국어, 일본어는 다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라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언어에서 그걸 표현법이 다양한데, 이제 이런 예시들을 봐보게 되면 음, 이제 이렇게 그룹화가 되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는 자연물을 나타내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룹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일단 있는데,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record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의 의미로도 쓰일 때도 있고, 어떤 record된 그런 결과물 이런 명사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아예 다른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국어에는 뭐 배 이런 말이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이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걸 그냥 다 하나의 텍스트로 봤으니까 이제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단어가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많이 오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월드2백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통해서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고, 어, 혹시 말씀하셨나요? 종이 아닌가? 어? 근데 뭐, 아닌 것 같아. 아,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고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랭귀지에 대한 representation이 조금 더 뛰어나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학습시킬 때 시작을 기침을 하셨다고. 아, 네. 그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기존에 할 때랑 다르게 아예 미리 좀 준비를 시켜가지고 랜덤한 0, 1 사이에 그런 시작 그런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레이어에 대해서 프리트레인을 해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버빌리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일단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좀 있냐면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단어의 빈칸을 뚫어놨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장소에 대한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는 그런 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포크를 수식할 수 있는 그런 품사의 단어가 이제 오겠다는 문법적 역할을 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빈칸이고, 그래서 그 지식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나오면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의 시퀀스에 대해서 좀 이제 이게 피보나치 수인데, 이제 이 숫자가 뭘까 약간 이런 이제 다양한 컨텍스트들을 좀 미리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설명을 주고 이제 이 영화가 좋았다 아니면 나빴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걸 학습시키면 이제 어떤 것의 평가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평가를 해놨을 때 이게 대충 몇 점짜리 리뷰인지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또 쓸 수 있다. 약간 이런 제 전반적인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종의 빈칸을 뚫어놓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 랭귀지 모델링에서 프리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이제 그러니까 텍스트가 많으면 이제 이런 조금씩 아까 봤던 것처럼 베리에이션이 많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더 용이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를 이제 랜덤하게 시작하지 않고 미리 좀 새로운 걸 아니, 학습된 프리 트레이닝 된 파라미터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것처럼 이제 그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프리 트레이닝이 있고 파인 튠이 있는데, 이제 프리 트레인에서는 텍스트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단어들 사이의 성질 아니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면 그룹화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는다고 하면, 이제 파인 튜닝은 이제 레이블을 많이 두지 않고 그 어떤 태스크, 그러니까 해야 되는 태스크의 종류에 좀 이제 좀 적합되게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어. 그래서 음, 넘어가 보고요. 그 여기서 뒤에 아까
학습시킬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BRT라든지 GPT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BRT 같은 경우는 굿코퍼스라는 이제 이런 인터넷에 있는 이북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 또 위키피디아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런 걸 또 이용했다고 하고요. BRT 같은 거. 습관은 뭐죠? 컴퓨터에서. 뭔가 되게 힘들다. 내가 불단을 했으니까 쓸 것 같아. 아, 했을 수도 있어. 아, GPT-1 같은 경우도 이걸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GPT-3는 이제 좀 많은 뭐 크롤링한 거, 그리고 웹에 있는 텍스트 등등 여러 가지 더 긁어 모아서 뭔가 자료를 더 방대하게 해서 사용했고 뒤에 보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는지도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불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컨트로버시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여기서 중요한 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코더, 오토 인코더에서처럼 이제 인코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가 있는 경우, 디코더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일단 디코더가 랭귀지 모델 이제 우리가 본 그런 가장 일반적인 폼이라고 하고요. 이제 미래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컨디션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반면 이제 인코더 같은 경우는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가 있어서 퓨처에 대한 걸 이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겠고요. 인코더 디코더는 이제 두 개를 합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컨디셔널 푸처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뒤에 내용도 보고 그걸 반영해서 앞에 내용을 해야 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저희 이해를 해요. 아, 그럼 디코더는 프리트레이닝 할 때 그걸 못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하나하나 만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줄 수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약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인코더는 약간 읽기고 디코더는 손으로 쓰기? 그리고 저는 약간 아래는 이런 애들은 말하기 듣기 이런 느낌으로 이해했었거든요. 트랜스포머 같은 애들 읽기 그냥 빡 읽는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코더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뒤에 보면 BRT라는 아까 봤던 그런 친구가 이제 인코더에서 인코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여기 먼저 나온 게 Masked L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토큰을 매스크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지운 다음에 그러니까 서버드 토큰에 대해서 이제 인풋을 이런 거를 매스크로 리플레이스를 해보고 아니면 랜덤한 걸로 이제 하기도 하고 리플레이스를 그리고 아니면 안 바꾸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이제 베스트 LM에서 작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 매스크되지 않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한 그런 걸 BRT에서 베스트 LM이라는 그런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이런 인풋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청크가 다른 거를 따라 나올지 아니면 랜덤리 샘플을 할지를 이제 프리딕트 하도록 그렇게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얼마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버트 베이스랑 같이 써봤는데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그게 차이. 어, 그게 버트가 아 싱글 GPU는 타입가 그래서 TPU로 4일 동안 그럼 어쨌든 이 버트라인이 그냥 인코더만 프리트레인 한다는 그 소리인 거죠? 네. 그 마스크레드 된 걸로 거기다가 이제 이거다 헤드라고 꼭 붙이는 건 알아서 하는. 이게 그것도 이제 인코딩 돼 있는 게 있죠. 프리팅이 돼 있는 거죠. 그 버트 뒤에 붙이는 것도 그 뭐라고 하나 그 헤드라고 하나요? 헤드 붙이기. 트랜스퍼를 맨 마지막에 네, 네, 필증 된거 있으니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BRT는 결론적으로 인코더 이거 약자고 그래서 이제 BRT에 대한 한계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시퀀스를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한 단어씩 생성하는 그런 방법의 자연스러운 그런 거가 아니어가지고 학습시킬 때 약간 퓨처 정보를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정보만 이용해서 하나씩 하는 그런 거에 적절치 않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RT의 베리언트로 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스크 하는 방법이란지 아니면 그런 약간 디테일이 좀 바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음, 로버트라는 게 네, 이거 다 일렉트라고 있어요. 네, 일단 BRT로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BRT 라르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저거 세 개가 이제 벤치마크. 그러니까 저거 이게 평가하는 것도 올드체로 된 게 제일 네, 좋다. 제일 프리트레인을 많이 할수 좋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나오는데 이쪽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약간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프리픽스 그러니까 인풋에 대한 프리픽스가 제공돼 있고 이제 그거는 프리딕트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바이디렉셔널 컨텍스트를 이제 아까 봤듯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디코더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어서 이제 걔에 대해서는 한 토큰에 대해서 컨디셔닝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두 개의 장점을 살려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스팬 커럽션이란 거를 하는데 제일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T5라는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스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이의 스팬을 이제 replace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디코드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분이 마찬가지로 remove 된 상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돼 있고, 여전히 디코더 쪽에서는 랭귀지 모델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겟 레이블 같은 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타겟이랑 그 정답 레이블 네, 네네. 그거는 그냥 그 데이터 있으면은 몇 개를 어블레이션 한 걸 그냥 갖다 넣으면 되잖아.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party last week인데. 이게 네. 그 둘 다 인풋하고 타겟이 같은 텍스트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몇 개를 뺀 걸 인풋에 넣고 몇 개 뺀 걸 타겟에 넣고 그런 거. 그런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한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개선된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아래가 랭귀지 모델, 그리고 이제 위에가 인코더 디코더. 그래서 이렇게 볼드체된 게 제일 정확했다. 혹시 나와 있는 벤치마크들이 어떤 성분 측정하는 건지. 그게 썬데이네. 그리고 테스트 상 몇개 있고, 글루랑 스퍼드는 많이 들어온 거. 스포드도 스탠프드는 스탠프드가 스퍼드예요. 저는 꼭 짚고 바르는데. 글루 이거 얼마나 썼는데. 요즘 General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어깨 테스트 하는 인부정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동일한지 그냥 수능 같은데요. 이게 그래서 말씀한 거에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들어봤던 거. 인테리먼트 컨트리뷰션 픽처 이거 인간성에 대한 인사도 소리 났대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테스트가 아니네요. 예측 테스트. 그럼 제너레이션은 애초에 몰라. 근데 일단 그래서 네. T5의 하나의 특성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파인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거에 최적화될 수 있다고, 이제 그 파라미터들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코더 쪽에서 나온 게 GPT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을 파인튠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씌워가지고 마지막 제 월드에 그 히든 스테이트 씌워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하나씩 단어 뱉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퀀스에 대해서 다이얼로그나 뭔가 아까 말씀하신 뭔가 듣는 거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랑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볼 수 있고,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이제 GPT인데, 이제
이게 프리트레인 하는 하나의 좋은 결과죠. 그래서 저희도 뭐 코퍼스라든지 그런 거 학습을 시켰고 그게 아까 GPT-1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이 GPT라는 거는 나중에 생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고 한 거는 이제 센텐스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프레미스가 있고 하이포테시스가 있을 때 인테이먼트 달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네, 입장한 것 같은데 딜리미터의 앞자. 딜리미터 오케이. 그냥 나눈다는 그럼 그런 SAP 토큰 그런 비슷하게 있는 아무튼 이렇게 문장을 뭔가 그런 느낌 같은데. 레벨 인테일먼트가 이제 포함 관계를 The man is in the doorway면 the person is near the door. 그거를 이제 회의사라고 한 거죠. 이게 일반적인 데스크인데 그런 거. 뭐 혹시 그 GPT가 그냥 이 그 리니어 모델을 프리트레인 한 거다 그냥 이 소린 건가요? 그냥 결국에는? 네, 리니어 모델인데 그냥 풀리 커넥트가 아니고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연결돼. 디코더 구조니까 그런 아까 좀 그 앞에 인코더나 그거랑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 디코더 트레이닝 거는. 지금 리니어는 약간 좀 더 제너레이션에 유리한 이보다는 약간 좀 기타 들려 있는 거 잘 맞추려고 만드는 거. 얘는 제너레이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거 저번에 막 그 랭귀지 모델 안에 있는 논리지가 뭐가 있는지 확인할 때 보니까 약간 GPT보다는 버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안에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좀 더 이제 버트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버트 많이 쓰더라고요. 세우는 부분을 많이 하니까 잘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가 대충 알고리즘은 컨텍스트를 보려고 만드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빅컨 뚫기에서 당연히 먼저 할 수 없게 이 뒤에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채우는 네, 그래서 이제 또 GPT의 성능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뭐 하나의 예시고요. 이거 휴먼 프롬프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다. 이형 자동 완성. 네. 충분히 적용했으면 좋겠다. 2019년이네요.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GPT-3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모델을 사용했다고 해서 큰 모델뿐만 아니라 방학설정에서 다음 주 3.5만 아시죠? 그렇죠. 다음 주 3.5만 음, 그쪽에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스텝 그래서 네, 그게 나와 있고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스텝 없이 학습을 이제 한다고 하네요. 어느 측면에서 일단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하나의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보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스텝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뭘 것 같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sl레이션을 하는 거고, 가운데 거는 이제 문법적 오류를 고치는 거고, 얘는 에디션을 하는 건데, 이제 내가 이걸 하라고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제 앞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이런 걸 제너레이트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텍스트를 배우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혹시 크게 해보니까 그래서 얘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스케일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 트레이닝 토큰의 수를 많이 하면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친칠라라는 친구가 파라미터가 이제 적은데도 이제 토큰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하면 진짜 낫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논문이 있었는데 약간 경제학 교육처럼 잘 경제학을 모르지만 수요랑 공급을 이유인 건가요? 수용 공급 곡선을 이렇게 아 그거 말고 약간 이렇게 생긴 거 같거든요. 한계 유형 아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게그 있었던 거. 그 네, 뭔가 y는 x분의 1 그래프로 돼 있어갖고 그래서 최적점이 있다. 파라미터 수랑 그 뭐지 그 데이터 이렇게 해갖고 딱 x와 y 그리면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나왔고 뭐 경제적으로 이제 따져볼 때 어디가 최적이다 이런 거를 분석한 분도 있었고. 근데 그게 또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콘실라 머시깅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파라미터 수의 일정 배 이상으로 토큰을 더 집어넣는 건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약간 통념이었는데 그게 깨졌대요. 더블 디센트 아시죠? 그게 더 있어요. 더블 디센터 이렇게 들어가는 제가 게 제일 많이 넣었던데 네. 이렇게 수업하다 다시 또 네, 그게 뭐지 네,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있고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있고 그 에폭에 대해서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근데 그거는 사실 오버피팅이 있다고 보는 음,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이제 그래서 보통 cost of training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이제 파라미터 수에다 토큰 수를 곱한 걸로 봐서 그거를 이제 그거를 다른 걸 참고하고 아무튼 얘네들을 비교하면 얼추 네, 일단은 하지만 이거를 압도적으로 더 이기고 압도적인 돈으로 따라왔던 거지. 네 세워요. 오늘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도 나오고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 많이 그래서 여기 프리트레이닝에서 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그냥 쭉 다 나와 있는데 콜 레퍼런스 이거 뒤에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피보나치 시퀀스를 런한 게 아니라 그냥 아리트메틱 그런 패턴에 대해서 한 거다 이런 것도 있고 curated 매트리얼을 기억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떤 거를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learn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슈가 많죠. 그래서 머신 언러닝이라는 그런 분야도 조금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배운 걸 못 배우게 까먹게 하는 뭐 그래서 일단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어택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슬라이드 여기 끝났는데 그냥 한번 다른 걸 찾아봤는데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그림이 있고요. 일단 다른 건 다 이제 앞에서 봤던 거긴 한데 그냥 어플리케이션 나와 있어서 이렇게 프리트레이닝이랑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데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에 쓸 수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피처 익스트랙션은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실 거고,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뭔가 다른 관련된 태스크를 이제 하는데 바꿔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러닝한 걸 좀 트랜스퍼한다 이런 얘기.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그냥 파인튜닝하고 뭐가 다르죠? 트랜스퍼 러닝이 좀 더 큰 범주입니다. 컨티뉴 프리튜닝이 있고 파인튜닝이 있는데 트랜스퍼 러닝은 뭐 태스크 와이즈로 뭔가 특정한 걸 특정하는 건지 범주. 알겠습니다. 음. 트랜스퍼 러닝이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좀 더 집중한 거고 그런 거. 새로운 얘기가 있는데 싸는 프린스 여부로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인튜닝이랑 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한다는 건 이제 파인튜닝이랑 조금 다른 얘기죠. 그렇다고 하죠. 윤기님의 그거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정리가 이제 여기 되어 있어. 좀 신기하네요. 파이튜닝하고 트랜스퍼라는 게 차이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윤기님이 정리해 준 거죠. 또 정리 주 민기 씨가 뭐죠? 모르겠어. 항상 해내는 사람 좀 잘못된 아, 마지막 레이어 마크 시키는 거. 아까 약간 방금 제가 헬런 형을 네. 여쭤봤던 그 FCN 레이어를 계속 막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냐. 저 들어봤던 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막 버튼이랑 GPT 같은 거를 그 아래를 프리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만 이용을 해갖고 학습을 시켰더니 비전 모델도 학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 스크도 학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무슨 모델에 나왔어요? 그냥 뭐 GPT나 버트 같은 거를 프리즈를 시켜요. 이제 웨이트를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맨 끝만 MLP로 연결시켜갖고 하나를 FCN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비전 태스크에다가 시켰는데 잘하더라고. 근데 그럼 비전 테스트가 일단 그 이미지를 어떻게 들어간 거죠? 부호화하는 그 작업이 있어야겠죠. 저뭐 그런 건가요? 어떤 단어를 주면 이미지 생성한다 그건 거죠. 그러게요. 근데 그 제 비전- 기억하기에는 진짜 순수한 비전 태스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완전 이미지를 주고 그게 뭔지 뭐 라벨 불려나던가 뭐 뭐 약간 그런. 이미지 캡처링 같은 그런 거라. 네. 그거를 한 달에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정도 제가 요즘 그 멀티모달 하니까. 근데 그건 약간 멀티모달이랑 뭐 약간 거리가 있잖아. 맞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이건 페이지 시간. 혹시 그 슬라이드 마지막에 GPT가 without gradient 스텝으로 러닝한다는 게 무슨 그게 이제 보여주시- 컨텍스트 러닝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냥 컨텍스트 슈샷을 할 수 있다.
퓨샷은 이제 러닝이긴 러닝인데 어떻게 보면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서 러닝을 하는 게 아니고 모델한테 그냥 인풋으로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워딩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왜냐면 보여주실까요? 그 GPT 쓰실 때 보면 퓨샷 넷이라는 방법을 더하기 잘 모르겠어요. 아, 챗GPT를 쓸 때 그냥 진짜 방법론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얘가 더 잘하게 아니, 하고 싶어요. 뒤에를 그러면은 1 플러스 1은 2야, 2 플러스 2는 4야 이런 걸 계속 넣어줘요. 그 채팅 기록. 그 다음에 10 플러스 5는 뭘까? 라고 물어보면 아, 이거요. 그냥 물어봤을 때보다 더 잘 맞추잖아. 네. 그게 퓨샷이거든. 근데 그럼 그때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안 해요? 그레디언트 네, 디센트를 그건 이제 트레이닝이 아닌 거죠. 왜냐면 트레이닝. 인퍼런스 과정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애초에 인풋 자체를 약간 그 좀 더 정교하게 주는 것 같아. 네. 그런 그러니까 인풋을 그냥 1 더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2 더하기 2는 뭐고 3 더하기 3은 뭐고 4 더하기 4는 뭐고 이렇게 쭉 말해놓은 다음에 1 더하기 1은 이렇게 물어보면 더 잘 대답해 준다. 그래서 옛날에 막 GPT 쓸 때, 뭐 3 쓸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 하면 잘한다 이런 느낌. 네, 약간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게 퍼펙트 여행이긴 한데 저희가 막 스텝 바이 스텝을 주는 거죠, 얘한테. 그럼 이거를 트레이닝할 때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트레이닝할까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트레이닝이 돼 있는 네,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GPT한테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얘가 똑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도 더 대답을 잘하더라. 근데 이거는 근데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맞아, 이거 좀 그냥 헷갈리고. 저는 대답 차이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러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의 차이인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건 안 바뀐다 그냥 이 소리인 거죠. 네네네 파라미터는 안 바뀌는 상황이고 인풋이 바뀌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비전 모델을 좀 더 레솔루션을 높여서 주는 거랑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신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하죠, 진짜. 그리고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 그건데 막 대답을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은 실제로 그냥 정답을 잘 맞추더라. 라고 하는데 이게 영상에 있었고. 이게 약간 최대한 제너러스하게 러닝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나중에 파인튠 할 때 이 퓨전하고 아웃풋을 다시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튠 할 때 앞으로 마스킹시키고 답변을 또 학습시키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러닝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여기가 바뀌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 강제로 숫자 다 빼놓으면 갑자기 막 잘 하긴. 근데 이제 이거 시퀀스 트는 그거 아니에요? 캠리프지 대학의 연결 국어에 따르면 그 사람은 맨 첫 자와 맨 끝 자만 보고 사람 그가 읽을 수 있다 그런 거 있었잖아. 그거 알아서 머릿속에서 네. 해가지고. 이거 근데 신기한 게 요즘 그것도 되던데 그 한국인들 리뷰 남길 때 이 호텔 배 너무 뼈깔도 이요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맞아요. 이해하던데요. 그것도 해요. 네. 네. 미쳤어요. 어떤 모델이요? GPT요. GPT는 미쳤어요. 아, 근데 남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놀랄 수 네. 지금 그러면 오늘 수업은 끝난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한 4시 20분까지 그래요? 잡아야 20분에 나가시는 거요? 네. 일단 이런 종료를 할까요? 아니면은 혹시 뭐 추가로 질문. 네, 뭐 온라인. 덧붙이고 싶으신 부분이나 아니면 뭐 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로라나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들어만 봤어요. 저도 다 들어만 봤어요. 여기서 본 게 들어만 본 게 되게 많아요. 스케일. 근데 창민님이 저번에 한번 GP 가이드 해주시지 않았어요? 밥 먹으면서. 로라 제가 먹었어요. 몰라요. 로라 퍼포먼스 요즘 안 만지고 있어.
그게 뭐 그냥 차원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옆에 이제 표현하는 같은 디자인을 하고 가지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레이어를 쓰고 이런 식이나 레이어를 프리즈 시키고 일부만 학습시키는 방법인데 되게 부럽다고. 간단하게만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제가- 나눠서 네? 약간 근데 뭐 얘기해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기만 해도 되니까 레퍼런스를 보관하는 한번 제가 한번 그 공유하고 해볼까요? 그러실래요? 설명 공유는 제가 하고 네. 나무위키를 아 저희 유튜브 조회수로 좀 남미키는 또 딥러닝 관련 거왜 많이 없더라고. 조회수 높게 나왔어요. 제일 큰 게 뭔가요? 그 명훈님 그 만바 280 근데 왜 이렇게 대박.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바 앞에서 그다음에 상현이 190배 오, 그다음에 제 노트 오, 3위 축하드립니다. 더 분발하시죠. 3위 그거네요. 저 그 아래에 올린 거. 이건 대박이었는데. 저거는 편집해서 한 번 더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길어갖고. 수업자를 만들어 오신 게 대박이었는데. 너무 보세요, 성민님하고. 잡 얘기가 좀 많아갖고 한번 편집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먼저 궁금했어요. 이 의견은 뭔가. We only train A and B. 네. 자, 뭐야? 피겨 원. 이죠. 뭐야? 이게 뭐죠? 이게 기본적으로 파란색 입시학과 파이팅 하는데 파란색은 고정해주고 파란색 원래 모델이죠. 웨이트인데 얘네들을 한 번에 다 파이팅 하려면 너무 주기율도 많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얘네들은 학습시키지 않는다는 걸 기본 전제로 깔고 학습시키는 거는 이 오른쪽 주황색으로 있는 얘네하고 근데 얘네들 랭크가 매트릭스 랭크가 훨씬 낮은 거죠. 가볍겠네요. 그래서 학습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 파란색을 한번 해보 돌릴 바에 주황색을 편성하는 거 눌러가지고 얘네들 학습시켰다 지원하기 그럼 이 주황색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웨이트. 네, 새로운 웨이트. 그러니까 그러면 패러렐하게 콘케이시 돼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여기 더하기가 있는 걸 보니까 A랑 B가 그 다른 어떻게 돼요? 몰라요. 랭크가 깎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토치삭에서 포워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그거는 약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요거랑 요거랑 더해갖고 요거랑 그런 느낌이 아웃 해갖고 만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B는 그냥 영어죠? A는 초기화를 제대로 해주는 그러게요. A는 가우시안으로 초기화가 B는 영어로 초기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B 바이어스인가 생각했는데 바이어스를 영어로 초기화도 잘 안 하는데 그 초기화는 푸인가 그거 있잖아요. 휘인지 뭐 중국인이라고 잘 모르겠는데 카이랑 뭐 자비 그거 뭐 하비에른가 사비에른가 자비에른가 밑에 A하고 B 근데 A하고 B 설명이 있으면 피겨로 볼게요. 피겨가 있는지 없나? A, B 설명 있어요. 그 위에 A and B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긴 한다. F. 뭔가 F6 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많다. A가 너무 많죠 아무래도. 뭐야? B면 A, and N가 너무 많아. A and 어때요? N, B, 그게 있었어요. N가 A. A and B 아까 있었어요. 피겨 원으로 가죠. 피겨로 가죠. 피겨 원. 이게 뭐지만 A, N, B, 피겨 원. 그냥 리로 잘 나왔다. 맞아요. 학스코어에 원래 프리트레이닝 모델에 뭐지 하는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거기 자세히 기준을 못했는데 수식은 그냥 저희 아니죠. 그리고 그냥 음질 수도 있으니까. 컨텐보다는 저는 더기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이거 업데이트 이건 그냥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가지고 그냥 업데이트. 그냥 뭐 그런 파일 이게 저 들은 바로는 그 장단점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덜 까먹고 덜 외운대요. 이게 원래 파인 튜닝을 하면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 배웠던 어떤 논리관계나 지식들을 많이 까먹는 대신 약간 스페시픽하게 좀 그 전문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프리트레이닝한 걸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는 대신 이제 새로 배우는 걸 조금 덜 배운다라고 들었어요. 그 혹시 로라가 그 단순히 파라미터 에피션트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에피션트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를 제가 살짝 만져봤을 때는 그때는 로라를 쓰면은 원래 파인튜닝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한 100개 들어가야 될 거를 로라를 체크해 놓으면 파인튜닝 10개만 넣어도 됐었거든요. 시간도 더 빠르고. 시간 빠른 거는 사실 이해가 되는데 10개만 넣어도 된다. 스테이블 디퓨전에는 그렇게 응용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봤어요. 아, 이거 그냥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푸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저기 나오는 식 있잖아요. 그 맥스 T 가지고 나오는 식이요. 어디에요? 그 위쪽에 보시면 맥스 T에서 나오는 식. 네. 그러니까 그냥 이 핵심 파트가 그러니까 그 가중치 초기화 세타 제로로 시켜놓고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제가 그래서 잠깐 리뷰를 좀 P, P, YT, X, YT보다 작은 이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니까 Y 슬래시 X가 모델인데 이 모델을 그 T를 1부터 Y 절대값까지 학습시키면서 이 맥시마이즈 시키고 싶은 게 일단 이거 가장 그냥 그 방법을 올린 거죠.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고 싶은 게 방법이고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세타를 해가지고 뭐 세타로 파라미터를 바꿔서 뭐 했다라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보이는 식에서 식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이 파라미터 수를 줄였다. 획기적으로 줄여서 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론이 이제 뒤에 나오는 레이어 추가하고 네, 로어 랭크로 줄이고 하는 거. C가 웨이트를 약간 네, C가 그냥 그 모델, 그죠? 웨이트들이 맞죠? 그러니까 모델들의 웨이트들을 이렇게 있는 것들이고, 네. 네, 트레이드 웨이시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B를 하면서 이 학습되는 값이 가장 높게 만들어지는 C를 찾는다. 네, C를 그 찾는 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문제를 정의를 했고, 1번이 기존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변형을 해서 그 새로운 세타라는 친구를 대입을 해서 그 맥시마이즈 문제를 바꾸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여기는 바꾸고 그냥 더하기로 만들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댑테이블 레이어랑 뭐 액티베이션 내부 형식을 적합화시켰고요. 제가 이거 너무 리뷰를 그냥 그래요. 변화 자체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때 좀 많이 쓰는 테스트인데 그 함수 최적화할 때 대부분 이렇게 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적화를 하려면 몇 개를 최적화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 GPT만 해도 17, 여기 나오잖아요. 175 빌리언짜리